네, 반갑습니다. 잣나무TV의 잣나무 인사드립니다. 수요일이죠. 부산은 오늘도 조금 흐립니다. 비는 안 오고, 근데 아마 부산도 그렇게 뭐 넓고 하지는 않은데, 각 좀 지역마다 편차가 좀 심한 것 같아요. 저쪽 아까 제가 오후에 잠깐 저쪽 북구 덕천 쪽에 있는 분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 그쪽은 뭐 햇빛이 쨍쨍하다고 하는데 이쪽은 햇빛이 쨍쨍하지는 않았고 조금 계속 하루 종일 좀 흐렸나 봅니다. 에, 오늘도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어, 특징적인 건 이제 집중적으로 전 정권 비리 수사가 이제 시작이 됐다는 게 딱 느낌이 오죠. 아, 그리고 이제 김건희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종편이 하루 종일 제가 보니까 YTN 연합뉴스, TV조선, 채널A, MBN 여기를 보니까 대충 쭉 훑어보니까 평균적으로 따져서 아마 한 절반에서 한 3분의 2 정도를 요 김건희 봉하마을 방문한 이걸로 도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야, 그게 참 보면서 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딱 여기 제가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달았잖아요. 지금 딱 나오는 용어가 딱 두 가지입니다. 비선하고 무속. 이거 이 단어 딱 들으면 딱 생각나잖아요. 5년 6개월 전 박근혜 탄핵 당시에 계속 나왔던 얘기가 비선, 무속 이거였잖아요. 나중에 다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재밌습니다 지금. 어, 이제 박지원이 관련해서 지금 계속 이제 말이 나오죠. 관종새끼죠, 관종새끼.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어,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가지고 계속 그냥 주둥이를 쳐 씹으리는 거죠. 이제 계속 이제 이 설화라고 하잖아요. 주둥이만 열면, 이 새끼는 진짜 그냥 남은 인생 그냥 감옥에서 살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 이제 아침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제 엑스파일을 봤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지가 얘기했던 게, 문재인 이 새끼가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국정원이 이제 이 파트도 없애고 이제 다 없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 엑스파일을 봤다고 하니까, 어, 그러니까 국내 정치에 관여를 안 하기로 했는데 왜 언론인, 기업인, 정치인의 그 관련된 이제 엑스파일을 봤냐 이거죠. 이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온다는 거죠. 국내 인사들이 왜 이러려고 했을까? 국내 정치 개입 안겠다더니 국정원의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조난 자료 엑스파일 보관 중. 공개 시 이혼당할 의원들 많다. 이것도 범죄행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한다고 해놔놓고 그냥 지 입으로 지금 지가 불법을 했다고 지금 떠들고 다니잖아요. 아유, 이 쓰레기 새끼 이거. 제가 듣기에 이 새끼가 젊었을 때 LA에 있을 때 뭐 모르겠습니다. 무슨 이 아가씨 나오는 술집을 운영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쓰레기 새끼. 아유. 이게 빨갱이 새끼들이죠. 빨갱이 새끼들.
막 그래 뭐 계속 떠들도록 막 그냥 어차피 그래 뭐 곧 뒤질 거니까 그냥 냅두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뭡니까 어, 하루도 멀다 하고 이제 하루가 멀다 하고 이제 이 계속 이제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래 이걸 그 방송 그러니까 방송들이 계속 부추기는 거죠. 그래 이런 쓰레기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계속 이런 개소리쳐 씹으리는 거 이거 계속 방송을 해주고 또 언론에서 좀 받아가지고 또 계속 이제 씹으리주고 그 이제 뭐 윤 정부 두고서 실수 나올 것 도어 스태핑과 또 하나는 제목도 이렇습니다. 윤 정부가 반드시 신선함도 있지만 두 곳에서 실수가 나올 것. 뭐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도어 스태핑과 부인 김건희 여사 행보. 또 이제 그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 한번 보시면 대통령의 발언은 항상 정제되고 참모들의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 도어 스태핑 얼마나 좋냐. 아침에 출근할 때 기자들이 질문하는 것 대통령이 착착착 답변하는 거 멋있다. 그런데 미국도 매일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 거기에서 실수가 나올 거라 본다. 신선하고 좋지만 차라리 한두 번씩 하고 일주일에 한 번 기자 간담회를 가져서 소통하는 게 좋다. 언뜻 들으면 맞는 말인 것 같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찌러 있는 기존 여의도식 정치인들의 딱 그 뭐라고 합니까 그 이 마인드가 나오는 거죠. 대통령이 됐든 누가 됐든 항상 정제되고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져 가지고 나올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정제되고 검토가 이루어져서 나온다는 얘기는 뭡니까? 날 것을 보여주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국민들한테. 그러면 이 정제되고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는 언뜻 보면 뭐 맞는 말 같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방금처럼 이런 관종 새끼가 이런 말을 했을 때는 거짓말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짓말을.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얘기로 들리거든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아니 기자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바로바로 물어가지고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바로바로 날것으로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정확하게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대통령뿐만 아니고 누구든지 간에 그 이 얘기는 청와대의 형식을 이제 취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렇게 얘기는 못하니까 뭐 한두 번씩만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소통하는 게 좋다. 아니 그럼 한두 번씩은 또 왜 해요? 아니 실수한다며 실수가 나올 거라며 그러면 지만 실수가 나올 거기 때문에 도어 스태핑 자체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 이 얘기는 결국에는 문재인이가 그랬듯이 저 뭡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진행을 해라니 그 얘기잖아. 이 얘기는 정제되고 검토를 충분히 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아니 정말 민주주의라면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 지난 5년 동안 이 버러지 빨갱이 새끼들이 탁현민이라는 이 새끼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해서 소통을 한 게 자기들한테는 이제 편한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대통령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이면에는 또 뭐가 있냐면 그래야 자기들이 뭡니까 음모론을 펼치기가 쉽다는 거지. 항상 뭔가 그 기자들과의 거리가 느껴지는 어떤 그런 기자회견만 한다면 당연히 국민들이 봤을 때도 뭔가 의심을 하게 되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청와대를 왜 나왔냐. 몇 가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역사적 의미부터 해가지고 했는데 이 어떤 뭐랄까요 그 현실적인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국민들과의 단절된 모습들, 괴리된 모습들, 소통을 안 하는 모습들 때문에 음모론이 기가 막히게 먹혀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돼. 왜냐면은 언론이고 뭐고 다 씨발 지금 빨갱이 새끼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고, 또 조중동조차도 이제 자기들하고 이 뭡니까 엮여 있어 가지고 부패 카르텔로 엮여 있어 가지고 해먹기가 좋거든. 그럼 지금 이 언론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만약에 이 도어 스태핑 안 하고 얘들 말대로 박지원이 말대로 그냥 한 번씩 그냥 뭐 약식 저 기자회견 정식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대응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 지금처럼 이렇게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걸로 이렇게 계속 물어뜯고 있는데, 아니 도어 스태핑을 매일 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아니면 그 전날에 있었던 언론에서 나왔던 어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고 씻고 뜯고 있는데, 박지원이나 이런 새끼들 말처럼 그렇게 한다고 하고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 그 수준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쓰레기라고, 버러지라고. 그래, 이거는 결국에는 특히 빨갱이 새끼들의 두려움의 표시죠. 두려움의 표시. 빨갱이들의 두려움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고가 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더 스태핑을 하면서 이 질의응답을 하니까 뭐 딱히 정식 기자회견 자체가 솔직히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정식 기자회견을 만약에 한다고 쳐보세요. 뭐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면 한 달 동안에 쌓여있던 현안들이라든가 이런 거가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도 보세요. 하루에 아침에도 기자가 질문을 최소한 한 네다섯 개씩 하는데 이걸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생각해봐. 아니 그러면 기자 입장에서는 질문을 할 게 수백 가지가 될 거 아니야.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이 수백 가지를 질문할 수 있어요? 수백 가지 질문을 다 받으려면 얼마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한 서너 시간 갖고도 모자랄 거 아니야. 그 말이 돼요, 그게? 아예 그러면 소통을 안 하겠다는 얘기지. 이제까지의 정부들처럼 그냥 딱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하겠다는 거지. 그렇게 됐을 때 지금의 언론 환경 상황에서는 또 온갖 공작질에다가 조작질에다가 아니 지금 이렇게 하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막 거짓말 막 하잖아요.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 하잖아.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정확하게 알고 이제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루도 안 빼고 도구스태핑을 하니까 이제 기존의 그 타성에 젖어 있던 이런 여의도 정치권에서 밥 먹고 살았던 음모론으로 밥을 처먹고 살았던 특히 빨갱이들이 뭔지는 모르지만 계속 뭔가 지금 자기들을 향해서 뭔가 조여 들어오고 있다는 그런 공포감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김건희와 관련해서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사고 난다, 사고 난다, 사고 난다, 사고 난다, 사고 난다. 얘들 지금 하는 화법은 아프리카 기후제 화법이잖아.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 지내잖아요. 그 사고 날 때까지 이 얘기 할 거 아니야. 사고 날 때까지 사고 난다, 사고 난다, 전쟁 난다, 전쟁 난다, 전쟁 난다. 제가 그랬죠. 북폭 간다, 북폭 간다, 북폭 간다. 씨발 북폭을 똑같은 딱 그 구조가 똑같잖아. 소위 뭐 보수고 진보가 할 거 없이. 그 말 말이 봉화에 간 건 얼마나 잘한 일이냐. 그런데 거기에 동행한 사람이 문제되고 있다. 심지어 무속인이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다행히 무속인이 아니었어. 저도 안심했다. 근데 무속 비선, 비선 실세, 문고리 얘기도 나오죠. 그 정확하게 5년 6개월 전에
박근혜한테 뒤집어 씌웠던 프레임을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서 참, 나 대표님도 얘기했는데 참 창의력도 저도 없어요, 이것들도. 근데 문제는 이 창의력 없는 이 새끼들이 또 똑같은 프레임으로 얘기를 하는데 또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저희 보수라는 보수 우파라는 요 유튜브 하는 그런 개 씹쌍년 씨발 쌍년 놈들. 근데 또 거기 몰려가가지고 와씨 박수 치면서 와 그래 김건희 그냥 집에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 씨발 예를 들어서 그래 집에 가만히 붙어 있으면 언론에도 한 번도 안 나오고 조용히 있으면 언론이 아니면 빨갱이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그럼 그때 되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냐고. 그 뒤에 숨어가지고 또 업무 꾸민다고 할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김준건이가 그 말은 잘했더만. 아니 지금 이 새끼들이 사생팬이라고 뭐 하면서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 예수도 죄인이 된다고. 그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들이 그래 빨갱이들 하도 지랄하니까 소위 보수 우파라는 것들이 나대지 말고 뭐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데 그럼 집에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쟤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에이 씨발 것들아. 그러놓고 너희들이 뭐 보수고 우파야 이 씨발 아유 버리지 같은 새끼들아. 그러면서 뭐 박근혜 대통령이 불쌍하다고? 그래 똑같은 프레임을 지금 씌우고 있잖아. 근데 똑같이 또 부안해동하고 있잖아. 이 씨발 쓰레기 같은 것들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들어 버러지 씨발 개쓰레기 새끼들이라고 하지. 적어도 씨발 빨갱이 새끼들은 내 누차 말하지만 이거 쓰레기긴 한데 그래도 뭔가 자기들 그 쓰레기긴 하지만 철학이라도 있잖아. 자기들 나름 자기들 패거리만 들만해. 그게 씨발 그래 김정은이 물고 빨고 뭐 하는 중국 물고 빨고 그런 쓰레기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씨발 한 가지 뚜렷한 어떤 노선을 가지고 가잖아. 근데 너희들은 뭐냐? 보수가 뭐냐? 씨발 것들아. 내가 안 그러나 경찰이 씨발 실력 족도 없는 새끼들이 그 법인카드 뭐 사용처 조사한다고 129군데 가가지고 뒤진 그거 보고 씨발 뭐 이재명이 곧 감옥 간다고? 씨발 것들아. 그렇게 쉽게 감옥 가실 것 같냐고. 그리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래 그렇게 씨발 그래 그 일반 자영업자들 소상공인한테 가가지고 동네 상사하는 사람들 가게 가가지고 씨발 그 하루 종일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가게가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 그 동네에서. 그런 얘기 하는 개 씨발 것들은 아무것도 한 놈도 없잖아. 그래 놓고 뭐 보수고 우파고 자유고 민주주의고 니미 개 씨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이 씨발 것들. 에휴 진짜 내가 자대표님도 그러지만 내가 씨발 그래 우리 토끼 형하고 제가 김건희하고 한동훈이 보고 있으면 진짜 흐뭇한데 그래서 방송에서도 제가 몇 번 그랬죠. 욕 같은 거 안 하려고 하는데도 이 씨발 진짜 하는 꼬라지들 보면 진짜 아유 씨발 것들. 거기 또 몰려가가지고 씨발 박수치고 아유 진짜 이 버러지 같은 것들이 진짜 씨발. 그래놓고 뭐 보수고 우파라고 지랄 아유 이 그러니까 박근혜가 씨발 진짜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적어도 빨갱이들 그러니까 소위 보수 우파라는 너희들이 빨갱이들 정도의 어떤 확고한 진짜 철학이 있었으면 박근혜 탄핵 안 당했어 씨발 국회에서는 통과됐어도 적어도 그래 지금 빨갱이 새끼들처럼 뭔가 단일 대우로 딱 그 막 뭉치는 그게 있었으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못 시켰어 씨발 것들아. 왜냐고? 아니 지지율이 그때 얼마였어 씨발 조사하면 뭐 10%도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씨발 헌법재판소에서 씨발 그냥 쉽게 땅땅땅 뚫린 거지. 아니 30%만 넘었어 봐 지지율이. 저들이 저렇게 조작을 하고 했어. 그리고 유튜브 하는 새끼들부터 해가지고 패널로 나온 새끼들까지도 중심을 잡고 정확하게 대응을 했었어 봐. 헌법재판소에서 씨발 그렇게 쉽게 방망이 못 두들겨. 국회에서야 씨발 뭐 그래 쉽게 할 수 있지. 그런데
지금처럼 아니 그래 지금 봐봐. 아니 이런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씹으는데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그 정도가 그래 뭐 박근혜 탄핵 시점에 오죽했겠냐고. 그러니까 다 대표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씨발 그래 저 뭐야 그 노무현이 지지하고 아니 다 대표님도 어차피 처음에는 노무현이 지지했어. 근데 나는 그걸 몰랐는데 그 저 뭐야 그 대선 때 그 뭐야 그 뭐 노란 지금통인가? 나는 그래 그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 당시에는 지금까지만큼 그 정치에 관심이 있진 않았으니까요. 그 노란 지금통인가 그거 사기였다고. 그때부터 이 개새끼구나. 다들 보면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접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보수 쪽으로 우파 쪽으로 눈을 안 돌린 이유가 오늘도 계속 통화할 때마다 자주 얘기를 해. 나도 마찬가지지만 너희들 같은 그런 이런 지금 보여주는 이런 쓰레기 같은 면모 때문에 그냥 그거는 근본적으로 나도 알고 있었어. 이 쓰레기라는 거 너희들이. 그러니까 도저히 이쪽으로는 올 수가 없었던 거야. 지지자들도 쓰레기, 정치하는 새끼들도 다 쓰레기. 특히나 나 같은 경우도 그 중간 지점에서 그래. 다대표님도 마찬가지고 5년 전에 이재명이 때문에 다대표님하고 나하고 만났던 거지. 근데 결국에는 그 이재명이도 쓰레기였지. 그래가지고 절치부심 기다렸더니 4년 전에 그 다대표님의 예상대로 딱 판때기가 깔리니까 지지를 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경선 기간 중에는 5년 전에 민주당 가입했듯이 또 당원 가입했었고. 근데 지금 탈당했지. 왜냐? 씨발 저런 쓰레기들한테 내가 돈을 왜 보태줘? 그리고 어차피 지금 당선됐는데. 이런 거에 부안해동하면서 지금도 이런 모습을 보면 그리고 5년 전에는 오죽했겠냐고. 오죽. 그리고 자기들이 뭘 잘못하고 뭐가 문제인지는 전혀 파악도 못한 채 또 씨발 빨갱이 새끼들 때문에 나라 꼴이 이래 됐다고. 너희들이 좀 제대로 됐어 봐, 이 씨발 것들아. 저 빨갱이 새끼들이 이렇게 개판을 치고 살 수 있었겠어? 너희들도 같이 다 동조인 거야, 이 씨발 것들아. 어휴, 버리지 같은 들. 그리고 나도 오늘 아침에 이제 이 기사를 봤는데 배현진한테 백희벌레 건들면 준빠 온다. 이준석 주의보 해가지고 이 이준석 지지자들이 문자 폭탄하고 이런 걸 보낸대요. 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문자가 온 게 당대표가 부하냐. 자중해라. 아니 그러면 부하는 아니지만 그러면 상관이냐 씨발 것들아. 이준석 대표는 당신과 격이 다른 정치인입니다. 이거 보면 뭐 느끼는 거 없어요? 봐. 빨갱이도 지금 소위 말하는 그 뭐 저 양아치들하고 개쌍년들이 하는 개딸이라고 하는 개씨발년들이 하는 짓거리하고 똑같잖아. 똑같잖아. 그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잖아요. 이전에 그 빨갱이 새끼들이 그 뭐야 바이든한테 세계 통인 바이든한테 만나기로 했다고 사기친 거. 강용석이가 대한민국 통인 우리 토끼 형한테 통화를 했다고 사기친 거. 구조가 똑같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것도 똑같잖아.
그 2030 미친 개 씨발년들이 뭐 개딸 하면서 뭐 아빠가 저거 하면서 하는 짓하고 그 저기 뭐 윤영창이나 이런 데 문자 폭탄 막 수천 통을 보내면서 뒤진다 막 하면서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 너무도 똑같잖아. 그럼 봐봐. 이준석이 지지하는 게 소위 보수 우파라 생각 들어요? 내가 얘기했듯이 보수 우파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뭐야 역량 자체가 아예 안 돼. 그러면 이준석이를 지금 소위 말하는 그래 이준석 빠들은 빨갱이 새끼들이란 얘기 아니야.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제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 어차피 빨갱이들은 제가 얘기하듯이 한두 명은 있을 것 같아. 그냥 제가 계속 얘기하듯이 뭐 감시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집단에는. 근데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아니 씨발 그래 뭐 구독자도 없고 뭐 조회수도 안 나오는데 그 아까운 시간을 왜 나 같은 놈한테 협의를 하는지 나도 그건 진짜 씨발 이해는 안 되는데 소위 보수 우파라고 자기가 자기를 보수 우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못 한다니까. 그럼 도대체 준빠 이렇게 하는 놈들이 누굴까? 답은 하나라고 빨갱이라고 빨갱이들. 강용석이도 그래 빨갱이 맞잖아. 참여연대 출신이잖아 박원순이하고. 빨갱이는 근본에 안 바뀐다니까. 절대 안 바뀐다니까. 주변에 늘렸잖아요. 진중권이 금태섭이 뭐 저 누구야 또 뭐 그때 같이 있었던 세 명 중에 노 뭐였나? 그년하고 이준석도 마찬가지. 뭐 이준석도 빨갱이라니까. 홍준표도 빨갱이고 김무성이도 빨갱이고 이재호도 빨갱이고 다 빨갱이야. 그럼 오세훈이는 뭐 원희룡이는 이번에 오늘 그래 뭐 타기라 그 하는 짓거리 봐. 뭐 씨발 그래 법대로 하고 뭐 다 해놨는데 얼렁뚱땅 지가 또 뭐 손들고 아이고 이런 씨발. 그러니까 국힘당 국힘당 정치인 출신들은 그냥 그런 것들밖에 없다니까요. 다 쓰레기 새끼들이라니까. 다 쓰레기 새끼들. 아니 이제 검찰 쪽에서 저기 윤석열 우리 토끼 형 라인하고 또 이번에 그 장관 데려온 양반들 봐봐요. 또 대통령실의 그 참모들 말하는 거 봐봐. 씨발 청문회 때든 어디든 똑 부러지잖아. 아니 이상민 장관도 그 얘기했잖아요. 아니 하다 뭐 경찰 길들이기 할 그냥 뭐 경찰 독립해야 되는데 아니 그 이상민 장관이 뭐라 했습니까 며칠 전에. 아니 씨발 경찰이 왜 독립을 해야 되냐고. 아니 시원하게 말을 하잖아. 맞잖아요. 경찰이 왜 독립을 해야 돼? 저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쓰레기들이 수사권 가진 상황에서 독립을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동네에 경찰하고 친한 좀 목에 힘주고 다니는 새끼들한테 감히 눈이라도 삼치게 뜨고 쳐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여러분 동네에서 돈 좀 있다고 거들먹거리는 놈들 아니면 뭐 끌렁끌렁하면서 경찰하고 친하다고 막 이 나대는 놈들 아니면 동네 그 어디 노래방이나 이런 데서 사장이 경찰하고 친하다고 맨날 그런 얘기 해대는 그런 새끼들한테 감히 싫은 소리라도 한마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런 새끼를 왜 독립을 시켜줘야 돼? 그 원희룡이 같은 새끼를 앉혀놨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럼 말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에휴 버리지 새끼들. 그리고 어, 한국 선진국 됐다 자랑했는데 국가 경쟁력 순위 4계단이나 들썩. 그 이제 이 밑에 이제 댓글을 또 한번 봤죠.
그 아니나 다를까 우리 또 토끼 형 막 욕을 하더라고. 근데 참 어이가 없는 게 이런 순위는 지금 올해 발표되는 이런 순위들은 이게 뭐 국가 경쟁력이든 뭐든 간에 기업들의 뭐 어떤 그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작년 지표를 가지고 통계를 낸 거 아니에요, 이게. 참 진짜. 그런데 우리 토끼 형 때문이라고 와, 참 진짜. 아니, 예를 들면 그 저 뭡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작년 뭐라고 합니까? 그거 재무제표죠. 그거 아직 정식으로 발표도 안 됐어요, 아직. 다음 달쯤에 아마 그 발표될 걸요, 아마. 그러니까 이게 어 물론 이제 분기별로도 발표가 됩니다만은 정확하게 통계가 정확하게 집계가 된 상태에서 나오는 자료들은 지금쯤부터 해가지고 다음 달 정도까지 나온다고요. 그게 다 전년도 실적들이야. 그리고 전년도의 어떤 지표들. 그 중요한 거는 정부와 기업의 효율성이 훼손됐다. 그 노동시장과 생산성은 5계단 하락했고 생산성은 대기업의 국제기준 대비 효율성 순위가 22위에서 35위로 노동시장은 동기부여도 인재유치 우선도 등이 크게 낮았다. 정부 효율성은 36위로 2계단이나 하락했고 재정 분야 순위가 6계단이나 내려왔다. 미래의 연금이 잘 적립되는 정도 항목이 35위에서 50위로 추락했고 이거는 이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우려가 반영된 평가다. 그러면 보세요. 이 새끼들이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전 정부 탓을 했잖아. 그러면 2020년까지 10위권을 유지하던 조세 정책은 작년 22위에 이어 올해 26위로 더 하락했다. 그럼 이거 뭡니까? 2020년까지 10위권을 유지했다는 얘기는 전 정권의 어떤 덕으로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됐다는 거고 결국에는 이제 집권하고 나서 3년 4년 동안 나라를 개판으로 망쳐 놓으니까 작년에 25위로 이제 떨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한 계단 더 떨어졌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빨갱이 새끼들이 3년 동안 4년 동안 나라를 망친 것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게 맞아요. 분석을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이 순위가 내년에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최소한 내년 내후년에 나오는 자료는 이 빨갱이 새끼들 때문에 안 좋아졌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 전 세계가 지금 난리기 때문에 뭐 토끼형 임기 내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수가 없다니까. 물가도 그렇고 막 모든 게 다 지금 개판이 됐는데 전 세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개판이 됐는데 참. 그리고 이제 박홍근이가 김건희에 대해서 내조를 할 건지 제2부속실을 설치할 건지 이 중에서 택해야 돼요. 미친 새끼들. 아니, 그러니까 아니 논란이 될 게 없는데 저거들이 계속 그냥 논란 저 씨부리니까 조중동도 좋다고 이제 받아 적는 거잖아요. 그 봉화마을 방문은 공식 행보로 볼 수밖에 없다. 수행은 역시 지인이나 친구 자국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 이게 제가 얘기하잖아요. 일단 5.18 뺏어왔잖아. 이 봉화마을을 뺏어와야 되는데 아직 조금 미진했죠. 계속 이 쌍년이 근양숙 이 쌍년이 계속 피하고 하니까 딱 보면
이번 방문으로 봉하마을까지 이제 뺏어온 거야. 봉하마을까지. 얘기하잖아요. 이제 얘들은 4월, 5월, 6월 봄날은 다 갔다는 거죠. 이제 도저히 이제 얘들은 이제 더 이상 못 팔아먹어. 못 팔아먹어. 그러니까 이렇게 발악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자기들도 이걸 좀 느끼고 있는 거예요. 5.18도 씨발 뺏겨버려. 봉하마을까지 이제 뺏겨버렸네? 그러니까 이 발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감지는 못하겠는데 뭔가 이 느낌적으로 본능적으로 뭔가 자기 목을 계속 조여오는 듯한 느낌을 계속 받거든. 그게 그러니까 발작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남은 봉하마을까지 이제 우리 김건희가 가가지고 씨발 곤양속이 또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씨. 그리고 이 어쨌든 이번에 봉화 행보는 말씀드렸듯이 일단 이 목적 봉화마을도 완전히 내 거다 해가지고 뺏어 오려고 한 거고 좀 더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제 이거 관련해서 이제 하나 뜨더니까 또 이제 오늘 아침에 기자들이 묻잖아요. 내가 오늘 나 이거 보고 내가 이거 대통령 와,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도 대통령을 처음 해보는 이 얘기 듣고 제가 이 또 뭔 개소리야 싶었죠. 그러니까 가만 생각을 해봤죠. 이 씨발 저게 왜 또 갑자기 이 개소리를 쳐 씹을 있을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별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빨갱이새끼들도 그렇고 저 언론도 그렇고 계속 지금 말도 안 되는 걸로 지금 며칠째 지금 개소리 쳐 씹으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대응한다고 속으로 이 개새끼들이 이거 맨날 며칠 이걸로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걸로 개소리 쳐 씹으는데 그럼 알아도 안 돼도 개소리로 한번 대응해줄게. 그래서 아마 이런 것 같아. 그 이거 보면 엊그제 봉하마을도 비공개 일정인데 보도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럼 봐요. 이 비공개 일정인데 보도가 됐다. 그러니까 씨발놈들아 이거 비공개 일정이었는데 왜 그 보도가 누가 하여튼 했는지 모르게 보도가 돼가지고 시끄럽게 만들었냐. 그냥 개소리 쳐 씹으고 있고. 그러니까 나도 그럼 개소리 좀 시전해 줄게. 저도 대통령을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나라가 씨발 뭐 미국처럼 연임제도 아닌데 당연히 씨발 처음 해보지 그러면 누구는 씨발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는 뭐 두 번 세 번 했나 하겠다. 저기 이승만 박정희는 두 번씩 했구나. 전두환도. 근데 그건 어차피 두 번이라고 할 수도 없죠 뭐 그냥 형식상으로만 두 번이라고 했지 씨발 그냥 한 번 한 거지. 뭐 법적으로 뭐 그게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쭉 한 거죠 그냥 뭐 두 번 한 게 아니고 한 번을 쭉 한 거지 그냥. 이걸 뭐 공식 비공식 어떻게 나누냐 할 대통령 부인으로서 안 할 수 없는 일도 있다. 이걸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할지 저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한번 국민 여론도 들어갈 때 차차 이 부분을 생각해 보겠다. 진짜 이 개소리 이거 씨발. 그리고 이제 비선 논란에 대해서 저는 그런 얘기는 선거 때부터 하도 많이 들어서 그 언론에 사진에 나온 분은 저도 잘 아는 제 처의 오래된 친구. 그러니까 귀찮다는 거죠 그냥. 씨발 그래 비공식 일정이었는데 개소리 쳐 씹으니까 에이 씨발 모르겠다 나도 그냥 개소리 쳐 씹으리 줄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가정스러운 토끼요. 실실 웃으면서 그냥 이 개소리 쳐 씹으리잖아요 그냥. 그럼 묻자라고 씨발 그래. 하도 개소리 쳐 씹으리고 씨발 나도 개소리 하면 씹으리 줄게. 참말로. 그리고 좀 정리를 해봤죠. 민주당과 언론 그리고 어제도 뭐 잠깐 했습니다만은 전역이 씨발년 이거 이런 쌍년이 또 아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소위 보수 우파라고 하는 것들이 안 되는 이유가 이거라니까. 그리고 이 씨발년은 이거
저 뭐예요? 처음에 친박하다가 삐껴가지고 친이로 돌아섰다가 뭐 이리저리 많이 옮겨 다녔죠. 박쥐처럼. 이 인연도 관종년이잖아, 관종년. 이 씨발년. 그리고 그래, 뭐, 저 뭡니까? 처음에 또 그 뭐야? 그 뭐야, 인연이 쓴 책이, 이름이, 제목이 뭐였죠? 일본어는 없다였나? 그 책 씨발 표절을 그 대부분에서 판결하잖아. 근데 그 표절 아니라고 또 저 씨부리고 다닌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휴, 이런 쌍년. 그 이런 년들이 설치니까, 그걸 보수합시고, 우파랍시고, 설치니까, 이명박이, 박근혜, 감옥 가고, 칼 맞고, 씨발, 탄핵 당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설치니까. 그러니까, 자리 안 주니까, 씨발, 그래, 자리 하나 없나, 막, 이 기웃기웃거리다가, 자리 안 주니까, 씨발, 삐끼가 나와가지고, 씨발, 존나 씹어대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보수파의 머릿속에는, 딱, 내가 돈이 되나 안 되나, 그거 말고는 없어. 강용석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그랬잖아. 그렇게 정치 나서지 말라고. 자기는 그래, 또 유튜브에서 좀知名도가 있다 싶으니까 자리를 좀 하나 해야 되겠거든. 그래, 안철수를 숙주로 이용해서 막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경기지사 출마한다고 해가지고 김은혜 쪽으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또 한번 뚫어보려고 하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까 에이 씨밤 분탕이나 쳐야지. 그러면서 뭐 3% 넘으면 뭐 창당한다고. 그래 받은 게 0.95%. 아유 쓰레기 같은 것들. 내가 듣기에 그래 뭐 고성국이 뭐 저 누구야 뭐 저 누구야 그 새끼 그거 저 선대위원장인가 했던 그 차명진이 뭐 김 문갑식이 뭐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들 뭐 10% 15% 나온다고. 그래서 뭐 우리 토끼 형 보고 뭐 무시하면 안 돼. 뭐 훈수질이나 하고 아유 쓰레기 같은 새끼들 진짜 그런 새끼들이 뭐 조선일보에 무슨 주필을 하고 뭐 진짜 우리나라 수준 진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최대 언론사라는 조선일보에서 아니 맞잖아 저기 문갑식이 저 최병묵이 뭐 조갑재 그게 아니라도 조선일보가 아니더라도 뭐 KBS 성창경이 또 뭐 누구 있어 또 그런 온갖 쓰레기들이 언론일이 내가 기자였네 뭐 주필이었네 아이고 그게 씨발 그래 우리나라 보수 우파의 그 수준이라고 그 이런 쌍년들이 쌍년놈들이 내가 낸데 하고 저 씨부리고 돌아다니고 있으니 그래 보수가 제대로 됐겠냐고 씨발아 그 행사를 그대로 하고 있잖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홀로 시간 보내 그러면 조용히 그래 전혀 안 내비치면 또 인연 또 그럴 거야 도대체 그럼 얼굴 한번 안 내비치고 집에서 지금 무슨 일 하냐고 무슨 의무 꾸미냐고 그 소리 할 거 아니야 그 내가 얘기했듯이 저 쓰레기 저 진보 뭐라고 하는 저 빨갱이 저 진중권이보다 더 쓰레기야 이것들이 그 내가 그러잖아 그 씨발 버러지 새끼들이라고 자유우파 지지자들 니들은 다른 거 아냐고 다 버러지가 맞아 그 이 얘기 들으면서 뭐 그래 댓글하다가 막 그래 김건희 조용히 있으라고 아이고 미친 것들 그 그렇게 밑에서 댓글 다는 년놈들 저 아들 딸들이 또 저기 이재명이한테 몰려가가지고 개딸이니 뭐 양아치니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일 거 아니야 김건희 보고 씨발 나대지 말라고 댓글 다는 그런 년놈들이 분명히 씨발 60대 이상일 거 아니야 50대 60대 이상 그럼 그것들이 씨발 싸지를 놓은 그 년놈들이 지금 20, 30대 거 아니야
그것들이 지금 이재명한테 몰려가가지고 씨발 개딸이네 개 양아치네 하면서 그 짓 하고 있잖아. 그 이준석이 보고도 중반이 뭐 하면서 어휴 이 참 씨발. 그래 그 피가 어디 가냐고. 그 피가. 이준석 김건희 팬카페 정리해라. 공조직 관리해야 된다. 민주당 김건희 비선 논란 자초. YTN 나올 때마다 시끌. 제2부속실 만드나? 안 만든다고 했는데 만들면 공약 파기제. 공약 파기제. 공약 파기제. 200만 원도 공약 뭐 안 지키는데. 조선일보 봉화참배 김건희 뒤에 늘어선 여성 4명은 도대체 누구? 누구? 냄새 나는데 이상한데 박근혜 때 최순실이 냄새 나는데 이상한데 그렇게 뭐라고 있는 거 아니야. 더 팩트 단독해가지고 김건희 여사 봉화마을 지인 수행원 한 명 더 있다. 머니투데이 무속인 논란 휩싸인 김건희 여사 봉화행 제도적 관리 필요성. 박지원 김건희 여사 부속실 안 만들면 반드시 사고난다. 최성 김건희의 근양숙 예방은 목적 형식 안 맞아. 안 가느니만 못해.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뭔가 두려움이 느껴지니까 이제 이 새끼들 이런 개소리 쳐 씹는 거예요. 씨바 갔는데 권양숙이가 너무 이제 아니 제가 아까 듣기에도 권양숙이 반응이 엄청 좋았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저번에 그 뭡니까 저 우리 토끼 형이 이제 그 박근혜 꽃이 있을 때 박근혜가 막 만면에 막 웃음을 띠면서 아니 그 박사 한번 너도 한번 생각해 봐봐. 박근혜가 언제 그렇게 웃은 적이 있었냐고. 우리 토끼 형한테 화사하게 웃음 지으면서 막 이러기 전까지 그런 식의 웃음 지은 적 없다니까. 저 재직 시절에도 그거 잘 나가던데도 항상 레이즈 눈빛 수채 공주 참 그 프레임 짜기 쉽잖아. 수채 공주 그 수첩을 들고서도 씨발 이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씨발 아유 이 그러니까 씨발 칼 맞고 뒤지는 거지. 그 지지하는 것들이나 씨발 제대로 된 것들이 있었나. 아유 전부 씨발 자리만 탐내고 있다가 자리 안 주니까 씨발 삐져가지고 나가가지고 박근혜 전전 쌍년이니 욕이나 해야 되는 이런 전여기 같은 이런 씨발년 이런 것들을 데리고 살아 있었으니 이런 거 데리고 씨발 그래 중심이나 좀 제대로 잡고 있던가. 자기 나름대로 씨발 철학을 갖고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결정을 못 해가지고 씨발 그래 뭐 좀 뭐가 문제가 있으면 씨발 두문부출에다가 또 얘기하지만 씨발 그래 김기춘이가 고향 선배에다가 씨발 중학교 선배인데 김기춘이가 씨발 오죽했으면 그래 기자 질문에다가 아 씨발 내가 나도 모른다고 대통령 어디 있는지 나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박근혜는 딱 그 김기춘의 이 딱 그 기자한테 말했던 거 하고 지가 직접 대면 보고 필요하냐고 실실 웃으면서 그 장관들 쳐다보면서 벽에 그 도열에 있던 장관들 보면서 실실 웃으면서 기자들 앞에서 생방송이 되는 중에 실실 웃으면서 대면 보고 필요하냐고 그 딱 두 가지로 씨발 날라갈 이유가 충분했던 거야. 그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정편이 떠들어대는 거, 민주당이 떠들어대는 거, 이 소위 보수 우파라는 이 년놈들이 떠들어대는 거 봐봐. 지금 청와대를 나와가지고 맨날 도스태핑 하면서 반박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맨날 개소리를 쳐 씹으리고 있는데 박근혜가 견딜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토끼 형하고 김건희하고 한동훈 정도의 멘탈 그리고 저 토끼 형이 데려온 그 참모들하고 이 장차관들 그 정도 멘탈 그 정도 인물들 아니면 못 견딘다니까. 아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을 진짜 버틸 수 있을 것 같냐고. 웬만한 멘탈 가지고 아무리 자기가 진짜 깨끗하고 해도 이 정도로 이 정도로
물고 싶고 뜯고 있는데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뭡니까? 연예인들이 저 인터넷에 댓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자살하는 게 왜 그래요? 걔들은 멘탈이 뭐 진짜 뭐 유리 멘탈일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 아니 막말로 씨발 뭐 이런 얘기하면 또 뭐 지랄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분명히 있을 건데 아니 막말로 씨발 그 카메라 앞에서 씨발 훌륭 보고 막 자기 가슴하고 이런 거 다 보여주는 그런 정도의 여자들이 여자고 뭐 배우고 그런 정도의 멘탈을 가졌는데 인터넷에서 막 씹어 돌리고 하면 자살을 하잖아요. 일반인들만 하고는 전혀 다른 사상한 멘탈을 가진 연예인들도 그렇게 쉽게 자살을 하는데 이렇게 하루도 아니고 지금 토끼 형하고 우리 김건희에 대해서 지금 언제부터야? 솔직히 1년 됐잖아. 1년. 일단 가장 저 좁게 보더라도 대선 기간만 딱 놓고 보더라도 작년 6월 29일 날 발표하고부터 지금까지 1년을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대동관계를 가지고 물고 싶고 뜯고 있는데 이걸 지금 버티고 있잖아. 이게 그냥 이 세상의 어떤 특별한 멘탈 가지고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전혀 이 세상 멘탈이로는 절대 못 버틴다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신이라고. 신이 맞아. 하늘이 낸 인물이 맞아. 이 썩어 빠진 진짜 도저히 이렇게 잘 살 수 없는 그냥 북조선처럼 살아야 되는 이 나라에 지금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내려보낸 신이 맞다니까. 그 한글로 봐. 봉화동행 김건희 여사 지인은 코바나 전무 얻은 경호받아. 이 뭐야? 비선, 실세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하고 싶다는 거지. 경향신문 김건희 일정 또 논란 민주당 지인 동행 비선 논란 자초. 아 근데 자초한 거는 맞아. 이렇게 물고 싶고 뜨더라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 중앙일보 샌들려 말고도 백팩 메고 가방 들고 봉화 김건희 지킨 그들의 정체. 정체 뭐지? 도대체 누구지? 이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박근혜한테 씌웠던 비선, 무속 그 프레임 그대로잖아 지금. 하나 더 세계일보 논란 자초 그런 걸 흔히 비선이라고 해. 민주당 김건희 여사 봉화하고 행위 공세. 뉴시스 김건희 여사 봉화마을 방문 당시 지인 동행 논란. MBN 김건희 비선 논란 증폭. 대통령실 지인 역할 없었다. 매일신문 공개행보 넓히는 대통령 배우자 논란도 함께 확산. 매일경제 봉화마을 지인 동행 논란에 민주 공적 일에 사적 관계 동원은 비선. 김어준 김건희 연예인 1인 대표 기획사 처음 일해. MBC 김건희 봉화마을의 무속인 동행 오랜 친구 문주 비선 문고리. 보세요. 문고리까지 나오잖아. 문고리 3인방. JTBC 김건희 여사 동행 여성 무속인 아닌 교수 비선 논란 제기도. 동아일보 봉화마을 동행 김건희 여사 옆 여성은 누구지 냄새나는데. KBS 김건희 지인 동행의 비공개 일정이니 괜찮다? 물음표. 중앙일보 김건희 봉화행 지인 동행 논란. 야 누가 대통령인지 알 수 없어. 비선. 뉴스 원 김승혜 김건희 사적 활동 봉화행 동행 교수 자비 경호는 나라 돈인데 이건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막 이러잖아. 데일리한 조용한 내조는 어디에 김건희 리스크 확산되나? 야 씨발놈아 계속 얘기하지마. 집에 자녀 둔불출로 있으면 무슨 음모를 꾸미길래 겉배기도 안 베치지?
그런 기사 뜬다고, 이 씨발놈들아. 아, 너희들이 그렇게 기사 쓸 거잖아, 이 새끼들아. 아유, 쓰레기 새끼들. 아유, 참. 진짜 이런 소위 보수 우파라는 이 쓰레기들이 어떻게 정권을 잡았는지, 아유, 씨발. 그 정권 잡고 9년을 유지한 것도 씨발 신기하다, 신기해. 아유, 씨발아, 참. 아유, 참. 그리고, 그래 보세요.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 그 속내를 알고 싶다. 이게 빨갱이 신문 노컷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뭐 경남 경찰 24개 관서 직장 협의 회장들 이렇게 찾아봤죠. 이건 역시나 빨갱이야, 빨갱이. 빨갱이 조직이야, 빨갱이 조직.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훼손, 민주경찰 근간 뒤흔드는 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민주경찰, 민주경찰이 그래 씨발 그래 그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힘든 자영업자 집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씨발 탈탈 털어 장사도 못하게 그 이후로 씨발 동네 장사 해먹지도 못하게 그게 민주경찰이에요. 그런 걸도 그냥 주구라고 하죠. 주구 달리는 게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아니 그러니까 이거 이상민 장관이 그랬잖아요. 독립성. 야 씨발 경찰이 왜 독립해야 되냐고. 독립하면 안 된다니까. 경찰은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다시 원시 시켜야 돼. 원시. 백스물아홉 근데 쌉수수색 하는 걸로 밑바닥은 드러났습니다. 얘들 계속 이런 짓 하면, 이거 난 냅두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같은 서민들 다 죽어요. 다 죽는다니까? 철저하게 통제가 돼야 돼요. 아니, 수사권 안 가지더라도 얘들은 통제를 받아야 돼요. 아니, 어긴 빼고 13만 명이잖아. 13만 명. 아니, 금산은 2년마다 뺑뺑이 돌잖아요. 전국을. 그러니까 금산은 우리 일반 서민들한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없어. 뭔 짓을 하더라도 얘들이. 그거는, 그러니까 권력을 쥔 놈들한테 해당이 되는 거고, 경제 권력이든 정치 권력이든 권력을 쥔 놈들한테 해당되는 거고요. 그럼 걔들한테 뭐가 있는 게 우리한테 무슨 상관이야? 아만 걸로 이때까지 얘들이 뭐 씨발 그래 비리 저지른 게 뭐 소위 보수고 진보고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해쳐먹었는데 그게 우리 일반 서민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황산벌에서 계백 마누라가 황산벌 가기 전에 자기들 죽이러 온 진 남편한테 뭐라고 했냐고. 우리 같은 청근들한테 신라면 어떻고 계백이 뭐 저 신라면 어떻고 백지면 어떠냐고. 정확하게 맞는 말이라니까. 감독이 그 영화를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거는 딱 그 한마디에 다 숨겨져 있는 게 맞다니까. 감독이 황산벌이라는 영화에서 영화를 보는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 같은 청것들한테, 우리 같은 서민들한테, 그래, 빨갱이가 집권을 하든, 저 국민의힘이 집권하든, 무슨 상관이냐고. 어차피 똑같았네. 토끼형 아니었으면, 그래, 홍준표가 잡았으면, 예를 들어서, 친중을 안 하고, 친북을 안 했을 거라 생각해요. 어차피 친중을 씨발, 뭐, 맡아놓은, 떼놓은 당상이지. 아니, 홍준표가 뭐, 저기, 중국에 대해서 뭐, 제대로 비판하는 거 한 번 본 적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중국 비판하는 놈 한 놈도 없다니까? 여야, 뭐,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일본은 그렇게 욕을 해도.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이 13만 명은
1년 12달 365일 대민 업무가 모든 업무에 다잖아요. 대민 업무가. 그러면서 동네 유흥주점, 동네 깡패, 동네에서 돈 좀 있다고 흔히 말하는 동네 유지들 하고 다 연결돼 있잖아. 그럼 이걸 그냥 냅두면 여러분들하고 저 같은 서민들은 그냥 죽어. 아무런 잘못을 안 해도 죽는다니까.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래 이 영장이 지금 발부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토끼 형이 얘기했듯이 아니 씨발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저기 시위가 허가되는 판인데 그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이 빨갱이 새끼들이 씨발 내 지금 일하는 사무실 앞에까지 지금 와서 시위하도록 지금 해주고 있는데 이 얘기잖아. 이 빨갱이 새끼들. 그래 이제 뭐 새벽쯤에 뭐 결판이 나겠죠. 근데 뭐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모르죠. 뭐 워낙 빨갱이 새끼들 아직도 판을 치고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블랙리스트 관련 민주당 박상혁 수사 중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상호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과 박상혁 의원에 대한 수사서 개시는 예고했던 대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의 시작이다. 이명박 정부 때도 정치 보복 수사가 있다. 이건 노무현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건 보복 수사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정치 보복 수사는 반드시 실패하고 정권이 몰락을 가져온다. 앞으로 민주당은 이런 형태의 정치 보복 수사를 자시하지 않겠다. 그럼 자시하지 마, 이 새끼들아. 전방위적으로 지금 저 뭡니까 아마 숨 쉴 틈 없이 몰아칠 겁니다. 라임 옵티머스, 뭐 테라 루나, 저 뭡니까 제가 얘기했던 거 이전에 그 비트코인 폭락했던 거 신라젠, 뭐 이번에 그 장하성이 거 뭐 해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막 터뜨리. 그러니까 얘들이 대응을 못하게 숨 쉴 틈 없이 몰아칠 거예요. 그럼 대응이 안 될 거야 당연히. 여기를 막으려고 하면 대응했더니 저기서 터지고 또 저기 갔더니 또 이쪽에서 터지고 아마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정피는 또 계속 언론은 또 계속 탄핵 프레임을 몰아갈 거고요. 그래서 그랬죠. 다대표마도 계속 얘기하는데 아 진짜 하는 걸 보니까 진짜 탄핵을 한번 시도해라고 지금 계속 지금 종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토끼 형하고 김근희하고 한동훈이가 지금 하는 행동들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언론하고 지금 정치판이 지금 그리고 이 돌아가는 판때기가 정확하게 5년 6개월 전 그때보다 솔직히 더 심하거든요. 그리고 보세요. 대선 공약 개발 의혹 문 정부 여가부 장관 소환 조사. 보세요. 오늘 하루만 지금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가 최근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과 김경선 전 여가부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14일 알렸다. 그럼 당연히 이제 또 영장 치겠죠. 이번 주 주말쯤에나. 검찰은 이와 관련 작년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했고 여가부 직원을 여러 조사해왔다. 그리고 또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징계 청구를 했다고 하죠.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무마 관련 감찰위원회 열라 징계 수위를 정할 때.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 아마 재판이 지금 재판 중이라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안 돼.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이것도 시간 걸리잖아. 그러니까 니는 그만두지도 못하고 하여튼 니는 나중에 뒤졌어 이 얘기잖아요. 그리고 검찰
라임 옵티머스 재조사 검토 본격화할까? 당연히 본격화하지. 금명강 금감원이 압수수색 영장, 그러니까 저도 이거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토끼형이 이복현이를 금감원에 넣은 이유가 이거잖아. 가장 큰 게 영장 없이 계좌를 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영장 없이. 그럼 지금 열심히 지금 보고 있을 거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저 뭐 누구를 콕 찍어서 뭐 이재명 소환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사건들에서 돈의 흐름을 추적하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람을 계속 만약에 사람만 계속 뭐 소환하고 이렇게 하면 이 새끼들 계속 뭐 정치 보복이긴 하는데 돈의 흐름을 쫙 지금 훑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물 밑에서 영장 없이 계좌 다 지금 틀어보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좁은 데다가 인터넷이 지금 발달돼 있어가지고 모든 게 다 지금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못 벗어나갑니다. 절대. 이거 하나만 그러면 씨발 김영삼이가 씨발 업적이지. 씨발 금융실명제에다가 참말로. 그러니까 영장 없이 금융사로부터 내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특사경 권한을 활용해 조사하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후 검찰은 고발장을 살펴본 뒤 재조사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아린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 운용이 운영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판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옵티머스 사태는 지난해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펀드 가입 권유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1조 원 넘게 투자금을 모은 뒤 투자자들을 속이고 부실 기업 채권에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본 사건이다. 환매 중단 사태에서 시작된 이들 사건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관계 연루 의혹으로 비화됐다. 보니까 뭐 저기 뭡니까 기동민이 뭐 이수진이 뭐 이런 것들 저기 이름이 딱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여권이던 민주당 의원과 전 현직 청와대 관계자들이 다수 포함돼 권력형 게이트로 확대됐다. 그러나 당시 합수단 폐지와 지휘라인 교체가 된 데다 증거물도 없어 무혐의 종결 처리되고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됐다. 알뜰하게 새쳐먹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쳐주려면 그냥 뭐 이 조사도 안 하고 불러다가 뭐 했지 안 했지 해봐야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기 전에 계좌를 싹 틀어가지고 자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를 다 조사해놓고 물증을 확보한 다음에 다 소환해서 조사하고 정장 치고 구속하고 딱 그렇게 이제 딱 들어가는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그나마 좀 이 사람 대접을 받고 싶으면 아까처럼 전역이니 뭐 문갑식이나 이런 개쓰레기들이 떠들어대는 데 가서 무한내동하지 말고 나 같은 방송을 들으라고 내가 하는 방송을 들으라고 어? 근데 내 방송은 씨발 절대 안 되지 들으러 잠깐 들어왔다가 씨발 욕이나 해대고 가니까 에이 씨발놈 그리고 박근혜 욕 존나게 하니까 에이 개새끼 빨갱이 욕할 때 잠깐 들어오면 우리 편인가 보다 그런데 씨발 좀 듣다 보니까 에이 씨발 우리 박근혜 대통령 욕하네 개새끼 빨갱이 새끼 그러면서 또 씨발 안 듣고 뭐 신고하고 가나? 에휴 버리지 같은 새끼들. 아 참. 아무튼 지금 물 밑에서는 지금 이렇게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수면 위로 딱 부상하는 순간 아까 얘기대로 숨 쉴 틈 없이 몰아칠 겁니다. 왜냐? 그래야 빨갱이도 정신을 못 차리거든. 계속 뭐 어영부영 하면은 빨갱이들이 지금처럼 계속 몰아칠 거 아니야. 근데
계속 몰아치고 포토라인 세우면서 막 이제 막 이게 조사하다 보면 뭐 이제 제 이제 상상이긴 합니다만은 막 조사하다 보면 막 청와대에서 떡을 친네 어쩌네 이런 얘기도 나올 거 아니야? 뭐 며칠 전에 보니까 뭡니까 그 청와대 그 저기 뭐야 그 2019년인가 2020년인가 뭐 저 불륜 사건이 있었다더만 경호처 직원하고 그게 저 뭐야 유야무야 청원 게시판까지 올라갔는데 하루 만에 또 블라인드 처리되고 해가지고 유야무야 됐다고 그 뭐 나오더만요. 아마 그런 것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막 이제 추적하고 막 이제 하다 보면 그러면 포토라인에 딱 세워가지고 기자들이 청와대에서 떡 쳤다면서요. 막 이렇게 물을 거 아니야. 그러면 막 이 혼재가 돼가지고 막 그러다 보면 이제 분명히 그럴 수도 있어요. 어차피 저기 이준석이도 아까 말했듯이 빨갱이잖아요. 그러면 요 빨갱이 새끼들이 지금 어쨌든 자기들 편이 지금 180석이 되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20명만 꼬셔오면 되잖아. 근데 20명 충분히 꼬시지. 그러면 저희들끼리 또 쇼부 칠 거 아니야. 야, 우리 탄핵하면 다 할까? 탄핵하면 다 할까? 박근혜도 날렸잖아. 같이 하시면 박근혜는 그래도 세력도 지금 어마무시했는데 그런 것도 날렸는데 저도 뭐 세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한번 해볼까? 종편도 우리 편이잖아.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아마 발의를 할 가능성이 커요. 그걸 아마 노리는 것 같아요. 제발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막 계속 소환하고 조사하고 하면서 포토라인에서 그러니까 포토라인 세울 수 있게 했잖아 한동훈이가. 그 포토라인 세우면 계속 또 기자들이 개떼같이 몰려가가지고 얘 그 청와대에서 떡을 쳤습니까 안 쳤습니까? 뭐 떡을 쳤다고? 그런 모습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탄핵시키자. 그 언론에서는 또 언론도 정신이 없을 거야. 씨발 와 진짜 시중에 올릴 수 있겠다 가지고 와 저것도 하면은 저것도 돈이고 또 우리 토끼 형하고 요쪽 또 돌려야 되는데 씨발 안 되겠다 일단 또 이리 될 거야. 그러다가 함부로 씨발 탄핵안 발의했다가 그 제발 탄핵안 발의시켜라 씨발놈들아.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이 덫으로 지금 계속 유인하고 있는 거라고 깊숙하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깊숙하게 이 새끼들이 지금 계속 기어 들어가고 있어. 덫인지도 모르고. 아니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을 해보라고. 아니 진짜 바보가 아니면 한동훈이가 바보가 아니 그 예를 들어서 씨발 토끼 형이나 저 뭐야 김건희는 그래 씨발 막말로 그래 바보라 치자 그러면 운이 좋아서 됐다 치자. 한동훈이가 만약에 진짜 우리 토끼 형하고 김건희가 바보고 만약에 박근혜처럼 그런 식으로 만약에 허무하게 무너질 정도로 판단이 된다면 법무부 장관을 자기가 하려고 했겠냐고. 아니 상식적으로 씨발 그래 아무리 모든 걸 다 놓고 나서 모든 뭐 예측을 다 빼고 진짜 우리 토끼 형하고 너희들이 말하듯이 김건희가 진짜 바보고 운이 좋아서 됐고 근데 한동훈이는 누구도 욕을 하거나 씹는 사람이 없잖아. 그거 보면 진짜 신기하죠. 제가 옛날부터 그러잖아. 아니 한동훈이를 씨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토끼 형인데 아니 그러니까 통제할 수 있는 한동훈이를 씨발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족밥으로 보고 있고 한동훈은 무서워해. 이게 도저히 이게 양립할 수 없는 사안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세력들이 지금 이걸 이분화시켜서 지금 이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래. 조중동이나 지금 빨갱이들이나 이 새끼들이 박근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한번 이 시도할 일은 분명한 거는 맞아요. 이거 지금 똑같은 지금 프레임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그래 만약에 잡아질 거였으면 한동훈이가 그 천재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을 흔쾌히 하겠다고 했겠냐고 씨발. 그리고 그 상황에서 지금 한 달 만에 지금 씨발 지금 어마무시하게 지금 시스템이 바뀌고 있는데 그 물 밑에서 이렇게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하고 있는데 토끼 형이 하고 한동훈이가 일단 김건희는 빼더라도 이걸 보고도 씨발 아무 감히 진짜 바보라는 생각이 드나고. 아 진짜 씨발 이 버리 새끼들. 아 좋다 씨발. 아 욕 안 하려고 하는데 씨발 그래도 욕이 나오네. 그리고 그 이재명이도 참 이 양아치라는 게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것도 노컷 뉴스였습니다. 단독이라 해가지고 검찰 이재명 배임 피의자 적시해가지고 관련자 조사까지 다 마쳤다. 그 물밑에서 작업 다 해놨다니까.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이 이재명 전 성남시장에 대해 배임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를 진행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그 경찰에서 하는 거는 계속 나왔는데 그 실력이 없으니까 씨발 5개월 6개월이 지나도 뭐 내놓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지난해 11월 초 대장동 5인방에 대한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긴 뒤 같은 달 말 이전 시장도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수사팀은 성남시 관계자 등 다수의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 진술을 확보했지만 이후 이전 시장에 대한 소환이나 서면 조사 없이 수사는 중단된.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그러니까 눈치를 봐야 되죠. 그러니까 정치금 찾은 거는 맞아. 눈치나 전화 보고 무게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재명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안 됐잖아요. 그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계속 이제 막 이제 몰아붙일 거예요. 그리고 차기 대통령 선호도 번호가 씨발 잘못됐네. 나오더라고요 오늘 또. 씨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참 이런 것 좀. 그러니까 지금 이거 계속 이제 흔들어대는 거죠. 한동훈, 이재명, 오세훈에 이어 3위. 그러니까 끝난 거라니까. 끝난 거. 아니 한동훈이가 지금 한 게 뭐가 있어 솔직히. 말 몇 마디 한 거. 청문회하고 저기 저 어디 국회에 가가지고 말 몇 마디 한 것밖에 돼 있어요. 그 말 몇 마디로 보세요. 15% 씨발 15%. 안철수 10년을 지 돈 그렇게 써가면서 했는데 7%야 7%. 씨발 아 정말. 이낙연이 5%, 원희룡이 3%. 그 보세요. 남성 이게 오세훈 26%, 이재명 25.8%, 한동훈 14.2%, 여성은 이재명 32.8%.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60대 이상 지금 김건희 욕하는 그 시장년들이 싸질러 놓은 년놈들이 이거라고 이것들 사고 구조가 똑같잖아. 단지 편만 다를 뿐이고. 한동훈 16%. 등장하자마자 15%나 15%. 토끼형 15 올 때 1%였어 처음에. 1% 씨발. 1년 반 정도 내려갔나? 그리고 이거 그래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이 기사를 보다가 제가 생각이 나가지고 이거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아니 이거 그냥 진짜 일상이 됐어. 일상이 이데일리 건데 단독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어제 뉴스더라고요. 우리 토끼 형이 그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시도지사 간담회를 다음 달로 그냥 7월로 연기를 했대요. 이러니까 제가 문득 생각난 게 아닌데 6월달에 한다고 안 했는데 분명히 7월달 지나서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다시 찾아봤죠. 그러니까 이거 내용은 윤 대통령 이달 말 스페인 나토 정상회의 참석, 신임 시도지사 간담회 4달로 연기 검토, 윤 나토 회의서 국제 외교 무대 대비 한일 정상회담 개최 관심. 그런데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도어 스태핑하면서 이번 달에 한다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언제 한다고 정확하게 명시를 했어. 그래서 찾아봤지. 그러니까 3일날 아침에 도어 스태핑을 하는데 기자가 그러니까 간담회 혹시 계획 있냐고 하니까 이번에 선출된 분들이 취임이 언제입니까? 7월 1일이잖아. 7월 1일이 취임이잖아요.
이 얘기는 이번 달에 안 한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시도지사 간담회를 4달로 연기를 했대요. 아니 이번 달에 할 계획 자체가 없었는데 왜뭔 연기야. 그리고 보세요. 취임하고 각자 맡을 시도 재정 상황 등을 점검한 후 만나는 게 의미가 있을 거다. 그러면 아무리 빨라도 7월 중순이라는 얘기 아니야. 7월 중순. 분명히 본인 입으로 우리 토끼 형 입으로 7월 중순쯤에 지나서 만날 거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짓말을 거짓 기사를 저 씹으리고 있다니까요. 이게 우리나라 수준이라고 언론이고 수준이라고요. 아, 참. 뭐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편안만 버리시기 바랍니다.